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올여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운영이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만큼 4년 만에 피서객이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궂은 날씨가 이어지며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피서객이 줄어들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전히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해수욕장, 백사장이 파라솔로 가득합니다. 수상 레저 기구가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고 마냥 신이 난 아이들은 튜브에 탄 채 물장구 치는데 한창입니다. 남들보다 늦은 여름 휴가를 왔지만 화창한 날씨에 추억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아침에 올 때는 약간 구름이 있어가지고 걱정했는데 오니까 햇빛도 좋고 파도도 적당히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해수욕장 운영 실적을 보면 그리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날씨 탓이 큽니다. 강릉시 기준으로 개장 이후 비가 내린 날은 약 절반인 24일, 파도가 높아 입수 금지 조치가 내려진 날도 15일이나 됩니다. 제6호 태풍 카눈도 피서 절정기에 찾아왔습니다. 매출이 한 30%는 줄었죠. 세금을 내던 게 세금이 900원 내던 부가세가 600만 원에 멈췄으니까. 날씨도 구지고 태풍도 온다고 미리. 지난달 1일 강릉 경포 해수욕장이 개장한 이후 50여일 동안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85곳에는 모두 650만 명가량이 다녀갔습니다. 당초 기대했던 1,000만 명 돌파는커녕 사회적 거리두기가 남아있던 지난해보다 50만 명가량 더 줄어든 겁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요. 근데 기상 악화라든가 그리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올해 피서객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800만 명과 비교하면 40% 수준에 머무르면서 해수욕장 피서객 1,000만 명 돌파 목표는 1년 더 연기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요즘 농촌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부터 국내 인력 중개까지 정부도 지자체도 인력 수급에 고삐를 조이고 있지만 농촌 인력 감소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겨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에서 3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김진환 씨.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일손 구하기마저 너무 어려워 농사를 아예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력센터에서는 10명 정도 배정을 해주고 그러면 하루에 캘 거를 3, 4일씩 캐고 몇 주씩 캐니까 저희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든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농자재 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계속해서 오르는 농자재 값과 인건비 부담에 만성적인 인력난까지. 수지타산을 생각하면 차라리 농사를 짓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씨 농가에서 수확기 때마다 필요한 인력은 40명가량입니다. 하지만 매번 그 절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 올해 강원도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6,400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도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통해 국내 인력을 일손 부족 농가와 이어주고 있지만 농사일 할 사람 찾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은데 고령화가 되니 사람이 더 없고 만약에 유입이 된다고 해도 귀농귀촌이다 보니까 이런 일을 배우려고 하는 분은 많지 않고 정말로 외국인 아닌 이상 진짜로. 전국의 농촌인력 중개센터에서 중개한 인력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누적 18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족한 농촌 인력을 지역 사정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중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재를 전면 확대하고 지역별 장목 작부 체계를 반영한 권역 광역 단위 농촌 인력 중개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농촌 인력 중개 센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근본적으로 부족한 농촌 인력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도는 수확기를 맞아 이달부터 10월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올해 강원도에 배정된 계절 근로자는 16개 시군 6,800명으로 지난 4월부터 입국한 인원은 4,678명입니다.
외국인 체류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됐고 중개센터 10곳을 운영하며 7개 시군에 34동의 계절 근로자 숙소를 지원했습니다. 강원도는 본격적인 수학기를 맞아 계절 근로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도입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강원도가 계획 예산 대비 45%가량인 52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강원도에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이용한 농가는 33,443곳으로 사업에 쓰인 예산은 자부담을 포함해 520억 원입니다. 지역별로는 태백시가 91.9%로 많고 강릉시 87.4%, 정선군 85.3%, 평창군 79.3%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춘천시와 양구군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 대상 농가의 사업비 집행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가 내일 도내 10개 시군에서 이뤄집니다. 도내 조사 대상 시군은 춘천과 원주, 강릉, 태백, 속초, 삼척 등 6개 시지역과 평창, 인제, 고성, 양양 등 4개 군지역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전반에 대해 강원도와 각 시군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함께 조사하게 되며 시군별 피해 규모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조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강원도에서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한 보조사업 감사에 나섭니다. 이번 감사의 대상과 범위는 최근 4년 동안 강원도 5개 실국에서 추진한 민간 보조사업 459개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과 정산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과 횡령, 유용이 적발되면 보조금 환수는 물론 사법기관 수사 의뢰와 고발 등 엄중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난 6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강원도에서 53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를 열고 627건 가운데 534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피해자가 1,744명, 49.7%로 가장 많았고 4억 원이 넘는 피해자도 12명이나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075명, 서울 892명, 경기 520명, 강원도 53명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역 관광 육성을 위해 활동하는 관광공사의 관광둘의 PD가 관광공사의 노동자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작년 충남 천안에서 관광둘의 PD로 활동하던 문모 씨가 지역 사업체와의 불화로 계약 기간을 남기고 해지된 데 대해 관광공사를 상대로 건 해고 무효 소송에서 문 씨는 관광공사의 노동자가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와 같은 관광둘의 PD는 관광공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라고 판시했습니다. 관광둘의 PD는 2013년부터
횡성과 영월 등 전국 시군구에서 지역 관광 육성을 담당하는 활동가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6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자기기 등 제조물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67건의 제품 결함이 인정됐고 소비자들은 총 6억 3천만 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제조물별로는 냉장고와 에어컨 등 냉난방기기 화재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가 1건, 충전기 1건, 식기세척기에서 발생한 화재가 2건을 기록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물품 결함으로 인해 신체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는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공간으로 북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는 DMZ를 비롯한 민북지역과 홍천 개방산 등 8만 6천 헥타르가 지정돼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민북지역과 고산 침엽수 지대 등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유전자원의 수집과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과 춘천시가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개막식에서 연맹본부 이전 협약서에 서명하고 2027년부터 춘천으로 옮기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춘천시는 오늘 저녁 7시 송암 스포츠타운 수상 특설 무대에서 유치 확정을 축하하는 갈라쇼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4개의 태권도연맹 승인 국제대회가 함께 펼쳐지는 이번 태권도 문화축제는 63개국 15,000명의 선수와 관람객이 참가해 24일까지 송암 스포츠타운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강원FC가 리그 꼴찌로 추락했습니다. 강원은 19일 저녁 열린 수원FC와의 강릉 홈경기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강원은 전반 20분 강투지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후반전 수원의 2골을 허용해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리그 1위 울산을 꺾으면서 11위로 올라섰던 강원은 이번 경기의 패배로 다시 리그 12위로 떨어졌습니다. 강원도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지방자치단체 주소정책 홍보의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캐릭터와 상징을 활용해 국가 지정 번호 개념을 설명하고 활용법을 알려 주민들의 생활 안전에 힘쓴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주소정책 홍보 영상물을 주소정보 누리집에 올려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가 마을의 역사와 문화, 주민의 기억을 발굴해 기록하는 우리마을 기록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와 심사를 통해 북산면과 석사동, 신사우동을 선정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현장 조사와 기록, 활동 결과 전시회까지 주민들이 주도해 마을에 담긴 역사와 문화,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기록화할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홀로 어르신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효 우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사단법인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에서 멸균 우유를 지원받아 지역에 있는 만 65세 이상 홀로 어르신 30가정에 주 2, 3회씩 우유를 배달하고 건강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영월군은 이번 사업이 지난 7월 문을 연 기분 좋은 빨래방 사업과 연동해 홀로 어르신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